더위가 시작되기 전 아직까지는 식물을 심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에 심기 좋은 야생화들과 습한 곳에서도 잘 크는 야생화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식물 하면 아이리스가 빠질 수 없습니다. 습한 곳에서도 잘 크고 너무 깊지 않은 40cm 정도의 수심이라면 수생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더불어 색상이 매우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장점인데요. 꽃의 색감은 물론이고 꽃의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특색 있고 화려한 모습입니다. 건조지와 습한 곳도 모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만능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야생화는 꼬리풀입니다. 학명인 베로니카라고도 부르며 인기 있는 야생화입니다. 키우기가 쉽고 길게 꽃을 보여주는데요. 색상도 다양합니다. 선말나리는 우리나라 특산종의 나리입니다. 밭에서 키워서 더욱 튼튼하고 맥시멈 크기까지 성장한 상태입니다. 향이 좋고 돋보이는 노란색 꽃이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큰 제비꽃갈은 한국에 자생하는 델피늄입니다. 고지대에 자생하기에 쉽게 보기 힘든 야생화이기도 한데요. 높은 산에 자생하는 특성상 시원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질경이 택사도 수생이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잎은 둥글고 힘있게 나오고 꽃은 안개꽃처럼 앙증맞습니다. 일반 토양에서도 생육이 가능해서 키우기가 쉽습니다. 물망초도 수생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연못가에 많이 식재되는 식물로 얕은 물가에 식재하시면 잘 성장하고 오랜 기간 꽃을 보여줍니다. 겹백합이 쑥쑥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름 시즌 화려한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겹 에키네시아 슈프림 엘레강스입니다. 하파파야는 마감되었고 코코넛 라임과 본종이 남아 있습니다. 홑꽃의 에키네시아는 무작위 모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기도 여름꽃으로 인기가 높은 야생화입니다. 키우기가 쉽기도 하고 레이스 플라워 같은 꽃이 매력 있습니다. 참당기는 1단기와 또 다른 진하고 고급스러운 멋을 보여줍니다. 굵고 힘있게 직립해서 요소 배치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촛대승마도 미리 식재해서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토종 촛대승마는 순백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도입종인 자엽 촛대승마는 잎이 좀 더 힘있고 꽃은 분홍 색감이 살짝 가미되어 있습니다. 1차로 장포트에 있던 겹 고강나무가 판매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개화기가 이어지면서 찾는 분들이 많아서 밭에 있는 녀석들을 조금 작업해 놓았습니다. 노란색 이토작약인 가든 트레저입니다. 이제 작약의 시즌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든 트레저는 조금 늦은 개화 시작으로 오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기 시작해서 푸른잎의 양치식물도 인기가 좋습니다. 일곱치 화분에서 모양이 잡혀있는 청나래 고사리와 좀 더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관중이 대표적으로 많이 식재되는 품종입니다. 단삼은 레드 세이지로 불리는 세이지의 품종입니다. 약재로 더욱 유명하지만 관상화로서 가치가 충분한 모습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꽃을 피우는 참 배암차즈기입니다. 역시 세이지의 일종으로 노란색 꽃을 피우는 수수한 야생화입니다. 나무 아래 지피식물로 유명한 야생화 무늬 산미나리입니다. 번짐이 좋고 지면을 덮는 잎의 촘촘함은 관리가 어려운 공간을 채워주기에 좋습니다. 베르노니아는 가을 야생화로 키가 크게 성장하는 야생화입니다. 진한 화색으로 존재감이 뚜렷하고 1년이면 어느 정도 포기를 잃어서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라티폴리아 초롱꽃은 하늘을 보고 피는 흰색 꽃이 특징입니다. 라티폴리아라는 이름에서처럼 잎이 넓고 둥근 형태를 보입니다. 붉은 숫잔대는 여름에 꽃을 피우고 키우기가 쉬운 야생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숫잔대 중에서 잎이 자엽인 품종은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잎이 초록인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꽃방망이도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외성종으로 키가 작고 다화성인 품종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알케밀라는 잎이 정말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비 내린 후나 물을 주고 나면 잎에 물방울이 맺혀서 더욱 신비스럽습니다. 정원의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야생화입니다. 산비장이 역시 잎성이 좋고 꽃이 주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여름 시즌에 빼놓으면 섭섭할 정도인데요. 무더위를 이겨내며 피어내는 꽃이 대견합니다. 벨가못도 조금 있으면 개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고 붉은 꽃이 아주 매력있는 품종입니다. 잎이 만들어내는 향도 좋고 꽃의 간산가치도 높습니다. 철원 돌창포도 꽃대가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화기가 상당히 길어서 여름 내내 순백의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꿩의다리입니다. 흰색 꽃이 아주 매력있는 품종으로 여름의 시작 전 가장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꿩의다리의 품종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꿩의다리와 더불어 단단한 형태와 많은 꽃으로 인기 있는 루시덤입니다. 토종에 비해서 황색이 더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겹인가목은 해당화랑 유사한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겹꽃으로 보다 풍성함을 자랑하고 좀 더 다부진 수영으로 성장합니다. 백두산의 자생종인 꽃고비와 자여 꽃고비가 작업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내건성이 좋습니다. 자엽 펜스데몬도 넓은 정원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야생화입니다. 자엽의 잎과 밝은 꽃이 만드는 조화가 좋고 키우기가 쉽고 빠른 성장 습관을 보여줍니다. 눈빛 승마가 자리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승마류 중에는 가장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에는 노루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노루삼은 봄에 꽃피는 승마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승마류는 대부분 노루삼 속입니다. 큰 꿩의 비름도 여름 개화를 앞두고 잎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건조지에서도 키우기가 쉽고 아주 튼튼한 야생화입니다. 꽃도 아주 큰 편입니다. 보통 루엘리아 하면 우창꽃을 떠올려서 월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루엘리아 후밀리스는 우창꽃과는 다른 식물입니다. 각종 나리류도 꽃 피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땅나리와 하늘나리, 솔나리, 선말나리가 꽃망울을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정원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수수한 야생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섬 숙부쟁이는 꽃이 세밀하고 다부진 모습으로 섬세한 매력이 있습니다. 황금토플이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잎이 주는 느낌도 좋은 품종이고 꽃 역시 토플 중에 가장 거대합니다. 토종 솔채꽃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볕에 심어 짧고 단단하게 키우시면 보기가 좋습니다. 흰 켈로네입니다. 보통의 켈로네는 분홍색이고 위 품종은 순백으로 밝고 화사합니다. 해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생 국화입니다. 모양이 알아서 예쁘게 잡히기 때문에 암석원에 식재하시면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삼색 조팝에 이어서 황금 조팝도 꽃망울을 만듭니다. 밭에서 캔에 식재한 후에 튼튼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플럭스 나타샤입니다. 꽃잎의 배색이 아주 매력있는 품종입니다. 흰색과 분홍색이 배색되어서 풍차 플럭스로도 불립니다. 뻐꾹나리는 품종에 따라 여름과 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보통 개량종들이 여름에 꽃 피우고 토종은 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스토케시아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아주 튼튼한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번식력도 좋습니다. 겸 무궁화인 자옥입니다. 이른 봄과 비교하면 몰라보게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 많던 화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몇 년간 강력 추천하는 야생화 진다이 개미치입니다. 시중에 종자 발화해서 유통되는 개체들은 진다이가 아닌 원종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포기 나누기 한 개체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 등골나물은 등골나물 중에 관상가치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륨과 색감, 수영 모두 탄탄합니다. 루이지애나 아이리스 역시 수생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엔사타 아이리스보다 이른 시기에 개화합니다. 잎성이 아주 좋은데 겨울에도 푸르름을 보여줍니다. 버들잎 해바라기도 더워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할 텐데요. 튼튼하고 쉽게 성장하는 야생화입니다. 노란색 꽃이 매력 있습니다. 황금 터리플도 꽃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한 색감의 잎도 예쁘거니와 몽글몽글 몽환적인 꽃도 예쁩니다. 등골나물 아이보리 타워입니다. 흰색 꽃을 피우는 등골나물의 품종으로 역시 거대하게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포인트 요소로 아주 좋습니다. 산 꿩의다리입니다. 방그늘에 식재하면 좋은 꿩의다리의 품종인데요. 분홍색 꽃이 산뜻함을 더해주고
잎의 은색 무늬가 색다른 요소입니다. 입성이 좋은 토종 도깨비 부채입니다. 거대한 잎은 이국적인 느낌의 연출과 숲정원 느낌을 극대화해줍니다. 도깨비 부채와 비슷한 개병풍은 잎의 둥근 방패 형태로 좀 더 시원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로 식재에서 새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생 가능한 동이나물입니다. 흐르는 물이나 얕은 물에서 번성하고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피나물도 습한 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디에나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으로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식물입니다. 산미나리는 사년과의 야생화입니다. 뿌리가 런너 형식인 산미나리와 별개로 굵은 뿌리로 성장하는 산미나리입니다. 식용 가능하고 꽃도 예쁩니다. 냉초는 반그늘의 촉촉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고 굵은 줄기에 피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꼬리풀과 비슷한 꽃에 키가 아주 큰 편입니다. 낙지다리도 수생 가능한 야생화인데요. 낙지의 빨판 같은 꽃이 정말 특이한 식물입니다. 깊은 산 계곡 옆에 자생하는 는쟁이 냉이입니다. 흰색의 안개꽃같이 피는 꽃이 예쁩니다. 더위에 약해서 방그늘에 식재하시면 좋습니다. 노루오줌도 꽃대가 올라오는 개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줄기가 아주 굵고 튼실합니다. 올해 최고의 인기종인 자엽 아스틸베입니다. 그 중에 분홍색 꽃을 피우는 초콜릿 쇼군과 그 옆으로는 진한 꽃색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품종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키우기 쉬운 사계 원추리와 붉은 원추리 그리고 다양한 데이릴리들도 있습니다. 미나리 아제비도 습한 곳, 건조한 곳 가리지 않고 잘 성장합니다. 노란색 꽃이 아주 선명하고 화사한데요. 촉촉한 토양을 선호하고 양지에서 더욱 밝게 연출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야생화들과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